지금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자리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필 그런 봄이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라면 버틸 수 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더는 쉽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를 자책하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며 따뜻하게 다가올 봄날을 기다릴 것이다. 당신의 인생의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만 부단히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오늘 소개할 책의 주인공은 북튜버 따뜻한 목소리 현준입니다. 국내 남자 북튜버로는 가장 많은 47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북튜버계의 BTS라는 별명을 붙여드린 분이기도 합니다. 음성이 참 따뜻해요. 듣고 있다 보면 책의 내용은 어느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냥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몇 날 며칠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현준님의 첫 번째 에세이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더 퀘스트에서 펴냈고요. 첫인상. 책 너무 예쁘다.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이런 색을 인디언 핑크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한 손에 딱 잡기 좋을 만큼 작고 아담해요. 이런 책은 그냥 들고만 다녀도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현주님의 그 젊은 감각과 참 잘 어울리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살짝 속삭이는 듯이 읽는 특징이 있으시거든요. 오늘은 왠지 제가 갑자기 그분으로 빙이 되어서 비슷한 스타일로 읽어드려 볼까 하는데, 이거 어색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억지로 노력해도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 그런 날은 내 마음이 지금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시계바늘을 잠시 멈춰 세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벽시계의 초침이 멈췄다고 해서 그 시계가 수명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배터리가 방전됐을 뿐이죠. 가끔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에는 그저 다 쓴 배터리를 바꿔 끼우는 중이라고 자신을 다독여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을 위해 준비된 길이 있고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이 있으니까요. 곧 다시 달릴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어두운 밤, 길을 잃은 당신에게.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밤. 새벽이 올 때까지 머릿속에 걱정을 놓지 못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으면 오늘 밤은 또 얼마나 잠이 안 올까 하는 생각에 겁부터 났습니다.
한 번은 눈을 감고 자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 무작정 산책길로 향했죠.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간의 산책로는 처음이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광경을 보자 문득 이 사람들도 저마다의 고민 때문에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기에 나와 걷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혼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저도 산책로를 걸어보기로 했죠. 길에서는 밤의 냄새가 났습니다. 여름밤에 풀벌레 소리도 났죠. 자지 못하는 저를 위해 울어주는 것 같아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생각으로 가득 찬 저의 세상에서는 밤의 냄새라던가 풀벌레 소리 따위는 대우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 못 드는 밤에 무작정 뛰쳐나온 그날 밤의 그 냄새와 소리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틈틈이 근 1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넘쳐버릴 밤이 찾아오기 전에 걸으며 먼저 생각을 덜어내곤 합니다. 그건 답답해서 뛰쳐나간 그 여름밤의 산책길에서 배운 교훈이겠죠. 길을 걸으면 아픔으로 존재하던 고통과 잠들지 못하게 하던 무거운 고민들도 잠시 자신의 할 일을 멈춰줍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한껏 좋은 감각을 느끼며 걷다 보면요. 오늘은 어쩐지 편안하게 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을 닮아가는 생각이 듭니다. 달이 은은하게 비추는 개울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 물결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아 시인의 낮은 곳으로 라는 널리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 나를 비우고 낮은 곳에 있겠으니 너는 물처럼 밀려와도 좋다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노래한 시지만 저는 이 시를 빌려서 저의 불면의 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너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더 이상 하루를 전부 고민과 걱정으로 채우지 않겠다고. 고즈넉한 밤을 걸으며 생각을 비우고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밤의 본질은 고요입니다. 요동치는 건 불안한 내 마음뿐이죠. 모두가 잠든 밤에 그 결을 따라 밤을 고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밤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밤에 잔잔한 물결에 오롯이 잠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연스레 아래로 흘러드는 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밤이 자리하는 낮은 곳으로 천천히 몸을 놓일 수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여기보다 더 나은 곳. 심장이 심연으로 가라앉습니다. 오래 짝사랑이 오던 사람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멀어집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차가워진 심장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나 좀 꺼내달라고 소리치네요. 집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거실에 쓰러진 채로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친구로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장면들은 행복을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불그스름해진 두 눈을 감습니다. 어느새 창밖으로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밤은 더 이상 밤이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그것은 곧 범람할 강물처럼 넘쳐 흘러 절망이라는 홍수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강하게 끌어안아도 차오르는 눈물에 휩쓸려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오늘 밤 절망 속에 잠길 것 같습니다. 꼭지가 부러진 수도관에서 슬픔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서 눈을 감습니다. 슬픔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과거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세상이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갑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저절로 떠졌거든요. 세상이 전부 조용한 걸 보니 새벽인 듯합니다. 제 방 안의 슬픔은 어느새 목 언저리까지 차올라 있는 듯합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힘겹게 머리를 내밀어 봅니다. 숨을 한 움큼 들이신 다음 내쉬어 봅니다. 농축된 슬픔의 덩어리들이 배 안쪽으로 밀려들었다가 이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꿈속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살면서 눈을 감는 게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단 2가지뿐입니다. 그날 하루를 알차게 보냈을 때, 그리고 다가오는 아침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지요. 눈을 감으면 예쁘게 웃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이곳이 현실이고 저곳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으면 저는 어느 때보다 해사한 얼굴이 됩니다. 출근을 알리는 휴대폰 알람 소리가 달콤했던 꿈에서 현실로 저의 머리칼을 잡아당깁니다. 꿈이 지었던 행복은 도로시의 집처럼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꿈에서 머물렀던 시간만 쏙 빼고 고통이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 붙습니다. 거칠게 알람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속으로 다가섭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제 곁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사귄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픕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아침에 다시 눈을 뜨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픕니다. 고백으로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힘들었기에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고백의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슬픔을 잔뜩 머금은 몸을 일으키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습니다.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가슴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와도 진심으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저는 당분간 빈 껍데기인 채로 집과 회사를 오갈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릴 그때까지만 심연으로 가라앉은 제 마음이, 제 심장이 잘 견뎌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돌아갈 테니 부디 그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꽃송이를. 인생에서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문득, 아니 꽤 자주 이런 상념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분. 그 생각은 마치 한겨울 얼어붙은 개울물처럼 쉬이 떠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한순간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놓지 말아야 할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고통이 지나면 평온은 반드시 오는 것일까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계절의 자연스러움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기를 힘들어합니다.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우리 인생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것이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지만 나를 둘러싼 차갑게 얼어붙은 냉기는 도무지 녹아내릴 생각이 없어 보이니 말입니다. 추위와 어둠뿐인 저의 세계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만개한 봄은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온라인 서점 인터뷰에서 도연 스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물리학도를 꿈꾸며 카이스트에 입학했으나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 출가한 뒤 삶이 힘든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저서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속에 뿌리는 힘을 축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이러하듯이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형상에 사로잡혀 비통한 심정으로 침울해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죽음과 삶, 소멸과 탄생, 계절의 흐름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소멸하고 새로운 시간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힘듦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그리고는 언젠가 행복과 여유가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음을. 저 자신에게 주문을 외워봅니다. 이렇게 믿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지금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자리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필 그런 봄이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라면 버틸 수 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더는 쉽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를 자책하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며 따뜻하게 다가올 봄날을 기다릴 것이다. 다시 한번 그의 책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차분하게 눈 감아 봅니다. 당신의 인생의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 번은 유튜브 오프닝 멘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점원이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더라.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 날 천천히 구독자님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한 댓글을 보고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점원보다는 직원이라는 표현이 낫지 않을까요? 순간 저는 점원이라는 단어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줄 알고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구글에서 점원을 검색했죠. 하지만 꽤 오랫동안 인터넷을 뒤져봤는데도 그 어디에서도 점원이라는 단어를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긴장한 표정으로 인터넷을 뒤지던 제 모습이 민망해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습게도 저는 이렇게 가끔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 말에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이를테면 딴에는 멋지단 생각이 들어서 샀던 옷도 누군가에게
그 옷 좀 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옷을 보는 눈이 없나 하면서 흔들리곤 합니다. 또 중요한 약속이라 회식에 빠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직장 동료가 저기 회식에 빠지겠다는 건 승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래 라고 말하면 조심스레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자마자 흔들린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걸요. 말 한마디에 흔들리려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하나의 사실인가?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인가? 그런 뒤 그 말을 능동적인 태도로 검토해 보는 거죠. 이 옷이 정말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지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에 빠지고도 승진한 사례를 발품을 팔아 알아볼 수도 있고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사만 잘 다니는 선배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죠. 이렇듯 상황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걱정하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그 걱정에서 빠져나오느냐는 오롯이 자신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흔들리기 쉽죠. 그래서 16세기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주도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도성은 삶이 던지는 질문에 능동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미국의 경영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자신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도적인 접근 방법은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여 변화하는 방법이다. 즉, 외부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 내 영향력 안에 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자는 겁니다. 걱정의 수동적인 태도는 걱정을 걱정으로 계속 남겨두는 일이고 능동적인 태도는 걱정을 덜어내려 노력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지평도 넓혀주지요. 걱정을 걱정의 형태로 계속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평온한 마음과 지식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갈 것인지 역시 선택은 자신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생각에도 매듭이 필요해. 매일 밤 걱정의 끈을 매듭짓지 못해 잠 못 드는 당신에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걱정의 매듭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을 후회하느라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느라 하얀 새벽이 와도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낮 동안 참 많이 고생하고 애썼기에 누워서 쉬는 저 달처럼 조금은 차분해져도 괜찮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더 완벽했으면 하는 후회도 내일 더 나아지고 싶다는 욕심도 밤을 하얗게 물들임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일 겁니다. 그러나 뽑는 대로 끊임없이 풀려나오는 걱정의 끈을 말처럼 쉽게 매듭 지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걱정이 아니었겠지요.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아무리 비상한 인간일지라도 한 번에 하나 이상은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와도
매듭 지을 수 없는 걱정 때문에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날이 들어간다면 데일 카네기의 그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는 그 말을 믿어보는 겁니다. 걱정의 끈을 매만지는 대신에 밤을 닮은 다른 끈을 붙잡아 보는 거죠. 이를테면 산책의 끈을, 독서의 끈을, 명상의 끈을 붙잡아 봅시다. 매일 밤 그렇게 걱정의 끈이 아닌 다른 끈을 매만지는 습관을 들인다면 손길이 뜸해진 걱정의 끈은 곧 그 고유의 빛깔을 잃고 말 겁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불면의 밤이 찾아오면 걱정의 끈 대신 산책의 끈을 매만지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음껏 밤 공기를 마시고 주황 수면등 아래 누우면 야속하게 깜빡이기만 했던 두 눈꺼풀이 스르륵 감겨옵니다. 그리곤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한 나의 잠자리에 누워 어젯밤 읽던 책의 한 페이지를 슬며시 넘기면 저절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걱정의 매듭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게 아닐까 하여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의 기나긴 걱정의 끈도 신압으로 매듭 지어지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밤에 편안함의 끈이 풀려 나오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봅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너무 공감돼서 혼자 물개박수 쳤던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북튜버들의 환희죠. 한날 현주님이 이런 댓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를 할 거면 발음 연습부터 받고 다시 하세요.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요.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물론 좋게 적어주는 분들이 99분이면 한 분 정도가 이런 댓글을 주지요. 저도 잘합니다. 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가슴이 답답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텐 이런 욕심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낭독을 하고 싶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책 읽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저희랑 이렇게 속삭이듯이 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발음 이런 것보다는 잘 때 듣기에 최적화된 무드와 톤으로 낭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낮게 깔리는 잔잔한 목소리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정확한 발음에 경쾌한 목소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루의 끝을 마감하는 나긋한 분위기를, 어떤 분은 하루를 열 수 있는 또렷한 분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속에 확 하고 이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다고요. 아, 나는 그렇게 읽을 수 없어예요, 정답은. 이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현주님, 저는 압니다. 자, 나무님들. 앞서 글에 동조해서 이참에 아유 잘됐다. 저도 제 이야기 잠깐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저 원하시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약속할 수 없는 거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불편해도 감정을 싣지 않고 건조하게는 못 읽겠어요, 제가. 그리고 웃지 않는 것도 못 하겠어요. 저는 웃음이 나면 웃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전혀 안 하는 건 제가 재미가 없어서 안 할래요. 그러니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불편한 분이시라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웃지도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안 하고 아주 담백하고 건조하게 읽어주는 요즘 AI 보이스 아시죠? 왜 기계가 읽어주는 거예요. 너무 발달이 돼서 진짜 사람이랑 잘 구분 안 돼요. 이북을 구매하시면 모든 이북에는 그 TTS 기능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쪽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끔 덜어는 자작나무 숲에도 오셔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진짜 이쯤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